사이다 무비튼. 내 여친과 나는 대학 시절부터 사귀어온 사이로 여친은 예쁘고 성격도 밝아서 남녀 관계없이 모두 그녀를 좋아했다. 나는 어떻게든 그녀와 사귀고 싶어서 열심히 대쉬했고 결국 나는 그녀와 사귈 수 있었다. 그 후 대학을 졸업하고 서로 취업해서 슬슬 결혼 이야기가 나올 때쯤 문제가 발생했다. 여친에게는 전 직장에서 만난 같은 대학의 친한 언니가 있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났고 밥을 먹거나 놀러 다니곤 했다. 여친은 이나를 좋아했지만 나는 이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니, 이나를 보면 진심 짜증이 날 정도로 싫었다. 왜냐하면 입만 열면 불만과 뒷담화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불만을 말할 때는 감정이 폭발해서 거친 목소리로 책상을 쾅쾅 치곤 했다. 게다가 나와 여친이 밥 먹고 있는 걸 귀신같이 알고는 밤낮 가리지 않고 갑자기 찾아오는 일도 많았다. 우리가 먹으려고 만든 밥을 혼자 다 먹어치우고서야 돌아가기도 했다. 그리고 한밤중 당시 1살이었던 딸까지 데려와서는 분유물 좀 덮여와라, 기저귀가 없으니 사오라며 당연한 듯이 나를 부려먹었다. 하루는 네? 왜 제가 사러 가야 하는데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날은 두 사람에게 왕따를 당했다. 게다가 밤 12시는 아이가 엄마 젖을 먹으며 잘 시간인데 낯설고 시끄러운 곳에 끌려와 칭얼거리며 울자 시끄러, 잠이나 자! 짝소리 나게 때리기까지 했다. 아이는 밤새 응애거리며 울었다. 보다 못한 내가 남편분이 아이를 봐줄 수 있는 날에 오세요. 아이가 졸려서 우는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아님 뭐야? 나한테는 자유가 없다는 거야? 나보다 아이를 먼저 생각해라 이거야? 라며 화를 냈다. 뭐? 넌 이 아이의 엄마잖아. 적어도 아이 취침 시간은 집에 가라고.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이나와 있으면 여친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보다 이나 편을 들기 때문이다. 나는 여친과 사귄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의 절친이었던 이나에게 강하게 말할 수 없었다. 또한 이나는 못생긴 데다 성격까지 괴팍한데 중학교 때부터 남자가 끊이질 않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부터는 문어다리가 기본. 남편과 아이가 있는 지금도 따로 남친이 있는 듯했다. 여친은 바람 피우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어느 날 그녀의 친구가 따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며 남친과 헤어지고 그 남자와 사귄다고 했을 때 너무해. 그건 바람이잖아. 남친이 너무 불쌍해. 라며 화를 낸 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나도 바람 피우고 있잖아. 그 남편도 불쌍하지 않아? 라고 물으니 뭐라고? 이나는 달라. 걔랑 동급 취급하지 마. 애도 잘 키우고 있고 남편이 거짓말쟁이에 미친놈이라서 그런 거야. 라며 큰소리쳤다. 나는 남친과 헤어지고 좋아하는 사람과 만난다는 그녀의 미운 친구가 대체 뭘 잘못한 건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녀에게 내 생각을 말하자 아, 관우는 그렇구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귀는 사람이랑은 헤어지고 그 사람이랑 사귀어도 되는 거야?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뭐야, 말이 왜 그렇게 되는데? 지금 네가 그랬잖아. 그 친구는 바람 피워도 되고 이나는 바람 피우면 안 된다고. 네가 자꾸 이나를 나쁘게 말할수록 너랑 헤어지고 이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랑 사귀고 싶어져. 난 네가 이나를 나쁘게 몰아가는 게 너무 싫거든. 여친과 단둘이 있을 때는 좋은데 이나만 끼면 갑자기 성격이 괴팍해지는 그녀에게 솔직히 난 질려가기 시작했다. 게다가 이나 같은 여자를 좋아하고 친하게 지내는 여친의 인성마저도 의심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다. 여친과의 이별을 결심하게 된 사건이 일어났다. 그때도 나와 여친은 이나 일로 다퉈서 서로 감정이 상해 있었다. 여친은 너 진짜 최악이야. 여자의 적.
이라며 나를 욕했고 우리가 싸운 일을 이나에게 모두 말했다. 그 후 여친에게서 연락이 와서 약속한 장소에 나갔는데 그곳엔 이나도 있었다. 너 진짜 죽여버린다. 세영이 울리면 내가 용서 안 한다고 말했지. 여자를 깔보는 너 같은 남잔 이 사회의 쓰레기고 인간도 아니야. 나가 대져라. 라며 일방적으로 날 몰아세웠다. 남편에 아이까지 있는 여자가 남친도 사귀고 직장도 계속 전전하다. 결국 술집에서 즐겁게 일하고 있는 너한테서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 이 쓰레기야. 이제 나도 못 참아. 2번 다신 얼굴도 보기 싫어. 그리고 이나를 앞세우고 우는 척하고 있는 여친한테도 마음이 싹 식어버렸다는 걸 깨달았다. 야, 제발 세영이랑 헤어져. 널 만나는 세영이가 너무 불쌍해. 라고 해서 나는 아, 네, 알겠습니다. 헤어질게요. 이제 2번 다시는 안 만날게요. 라고 하고 그대로 헤어지기로 했다. 그러자 괜찮겠어? 헤어져도? 라며 이나가 허둥지둥하기 시작했다. 우는 척을 하고 있던 여친의 얼굴도 갑자기 굳어지더니 나와 이나 얼굴을 번갈아서 쳐다봤다. 그리고는 뭐야, 우리 헤어지는 거야? 라며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네, 당신의 절친 이나 말에 따르기로 했어요. 우린 오늘부로 헤어지는 겁니다. 그럼 안녕. 그리고 나는 소란스러워진 2 사람을 등지고 그 가게를 나왔다. 그 후 여친에게서 폭풍 문자가 왔다. 난 그때 너한테 사과하고 다시 잘해볼 생각이었어. 근데 이나가 자기만 믿으래서 가만히 있었던 거야. 난 헤어지고 싶지 않았는데 이나가... 라고 울면서 내게 말했지만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사이에 이나가 껴들 걸 생각하니 머리가 어질거렸다.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역겨우니까. 라고 말하고 바로 번호를 차단해버렸다. 그 후 대학 친구에게 들었는데 이나와 전 여친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먼저 이나는 딸이 3살 되던 무렵 바람 피운 것과 술집에서 일한 게 들켜서 이혼을 당했다. 게다가 딸도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다. 지금까지의 양육 비용과 불륜 위자료까지 합쳐 1,000만 엔을 청구당했다고. 거기다 이나의 남편은 야쿠자 쪽 사람이었는데 집도 돈도 없어서 전 남편에게 위자료를 못 주겠다고 하자 쥐도 새도 모르게 팔려갈 뻔했지만 겨우 목숨을 건졌고 혼자 살고 있던 전 여친 집으로 딸과 함께 도망쳤다고 한다. 전 여친은 우리를 찢어놓은 장본인 이나를 원망하며 연락까지 끊은 상황이었는데 이나가 나한텐 세영이 너밖에 없어 라고 울며 부탁하자 전 여친의 마음이 약해졌고 결국 이나와 딸을 집에 들이기로 했다. 게다가 이나는 야쿠자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딴 여자랑 살겠다면서 우릴 맨몸으로 쫓아냈어 라는 거짓말도 했다. 그게 진짜야? 왜 이리 남자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건지. 역시 어려울 때 돕는 게 진짜 친구 아니겠어? 그래서 말인데 사실은 라고 말하며 전 여친에게 돈을 뜯어냈고 그 돈을 모두 위자료에 썼다고 한다. 처음엔 전 여친도 예정을 생각해서 이나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라며 빌려줬지만 빌려준 돈의 액수가 점점 커지자 돈을 갚으라고 재촉했다. 하지만 며칠 후 이나는 돈 한 푼 갚지 않은 채 딸만 남기고 증발해버렸다. 전 여친은 곧바로 이나의 딸을 시설에 보냈고 주변에는 이나한테 사기당했어. 나한테 자기 애까지 떠맡긴 거 있지. 라며 이나의 뒷담화를 하고 다닌 모양이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도 이나와 전 여친에게 안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전 여친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그 후 전 여친도 돌연 모습을 감췄다. 그러자 이나가 전 여친을 전 남편에게 팔아넘겼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솔직히 전 여친은 예쁘고 몸매도 좋았어서
팔면 꽤 좋은 벌이가 될 것 같긴 했다. 어려울 때 돕는 게 진정한 친구다라는 말은 평소엔 각자의 삶을 살다가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슬쩍 나타나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친구에게 쓰는 말이며, 그런 상황에서 나를 도와준 친구야말로 돈이나 지위, 명예를 갖는 것보다 더욱 소중하다는 의미를 가진 말이다. 절대 자신의 어려움 때문에 친구를 팔아먹는 인간을 뜻하는 게 아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지만 아직 두 사람의 행방은 알 수 없으며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른다고 한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